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법 제14조 표시광고 실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알아볼게요. 화장품법 14조는 화장품 표시 및 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화장품 표시 광고가 정말 판을 치죠. 이 화장품은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한 인증을 받았다. 아니 적합 판정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도 있고요. 셀룰라이트 감소에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화장품도 있어요. 그리고 이 화장품은 안티에이징입니다. 이렇게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를 쓰는 화장품들도 있어요. 이런 화장품들을 광고할 때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광고지나 TV 뭐 유튜브 이런데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 그럼 이게 그냥 화장품 광고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고요. 표시는 뭐냐면요. 표시는 이런 게 이제 화장품에 이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그 1차 포장, 2차 포장에 보면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뒷면에 보면 뭐 이 화장품은 여드름성 뭐 피부 사용에 적합한 화장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안티에이징 화장품 뭐 제목이 화장품 이름이 이런 거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런 게 표시고요. 그리고 이런 SNS나 아니면 이제 TV 뭐 온라인 매체 막 이런 아니면 여러 가지 아니면 말로 점원이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것도 다 광고죠. 그래서 표시랑 광고에 이런 내용에 대한 실증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증거를 내놔라랑 관련된 조항이 바로 화장품법 제14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걸 어떻게 믿어요, 그쵸? 이런 광고를 그래 내가 어떻게 믿냐? 니네들이 이렇게 광고한 거 아니면 표시한 거 근데 사실 이제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적혀있는 걸 믿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걸 일일이 그분들이 소비자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해요. 하지만 우리같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일일이 따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려면 이렇게 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 광고 증거를 내놔 했을 때 네가 그렇게 표시하고 광고한 증거를 내놔. 그 증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표시랑 광고한 것에 대한 증거를 내놔라. 그 증거를 실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실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4조는 표시 광고의 실증과 관련된 어떻게 실증을 하느냐에 관련된 조항의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4조 제1항에 보시면요. 표시 및 광고의 증거, 실증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자나 판매자는 영업자라는 건 마판업자, 제조업자, 책판업자였죠. 영업자뿐만 아니라 이 판매자가 말로 이렇게 화술로 이렇게 이런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장품은 어떠한 그렇게 광고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안티에이징이라는 광고도 안 하고 표시도 이제 안티에이징이라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판매자는 고객이 이거 약간 피부 노화 방지도 되나요? 했더니 네 고객님 이거 안티에이징 화장품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건 판매자가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한 거죠. 그것도 이제 판매자가 실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자나 판매자는 자신이 행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것과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믿을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만 하기로 약속하십시오. 약속하는 걸로 합시다. 이런 법적 조항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도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허투루 하면 이제 그 실증하라고 했을 때 실증 못하면 그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죠. 물론 처벌이 강하진 않아요. 제 14조의 2항 보시면 식약처장의 실증 요청 가능 조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좀 의심이 되는 거 있죠. 식약처장은 영업자나 판매자가 행한 표시 광고에 대해서 실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식약처장이 직접 하진 않겠죠. 물론 식약처의 공무원들이 하겠죠. 그런 공무원분들이 이제 뭐 관계 공무원이 있죠. 그래서 식약처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표시 광고가 좀 증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식약처장한테 막 저기 공문 이렇게 뭐 도장 찍어가지고 이제 그 영업체에 이제 보내겠죠. 이렇게 서류를 보내가지고 너 관련 자료 제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식약처장이 증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 증거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실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3항 14조의 3항 같은 경우에 실증 자료의 제출 기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증거 가져와 라고 했을 때 그 증거 자료 즉 실증 자료를 얼마 만에 가져와야 되냐. 실증 자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져와야 합니다. 즉 이 자료는요 굉장히 방대해요. 이게 또 이런 과학적 기관에 그 증거를 이렇게 할 때 15일 이내에 이렇게 증거가 판명나진 않죠. 보통 4주, 6주, 8주, 10주
주 막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안티에이징이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안티에이징이 되겠어요, 화장품이? 그게 아니라 꾸준히 사용했을 때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15일 이내에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항상 가지고 있어라. 증명을 미리 한 상태로, 실증 자료를 미리 갖춘 상태로 하고 있되, 그러다가 너 실증 자료 가져와봐 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실증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식약처장이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을 했다면요, 제출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항은요,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너 실증 자료 가져와 했더니 15일 이내에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무시한 거죠. 그래서 15일 이후부터는 계속 그 표시나 광고를 할 수는 없고요. 그 표시나 광고는 실증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나 광고 행위를 중지를 명령합니다. 이건 누가 명령하겠어요? 식약처장이 명령하시겠죠. 그래서 자료를 낼 때까지 표시나 광고는 그만하세요. 이렇게 중지 명령, 광고 중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리고 그 자료가 인정이 되면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있겠죠, 다시. 제 5항 보시면요, 식약처장과 다른 기관과의 자료 제출의 연계 조항인데, 이건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식약처장이 너 자료 제출해서, 그 비싼 자료는 굉장히 비싸요, 증명자료. 그래서 증명자료를 제출했어요. 실증 자료를 제출한 자는 다른 기관이 요구를 할 수도 있죠. 그 자료를 너 그 자료 가져와봐 이렇게 했을 때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 영업자나 판매자는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발급받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면 울게 되겠죠, 속상하니까. 그래서 따라서 식약처장과 다른 기관과의 자료 제출은, 식약처장이 한테 제출했으면 다른 기관이 만약에 요구를 했다 그러면 특별한 이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고요. 단 식약처장은 대신에 6항에 보면요, 식약처장은 다른 기관을 이제 실증 연계를 해야 돼요.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다른 기관이 식약처장에게 말을 하죠. 야, 제가 실증 자료 너한테 넘겼대. 그러니까 그 실증 자료 나한테 좀 줘. 그렇게 했을 때 이 식약처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실증 자료를 송부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끼리 이렇게 연계를 하는 거지, 이런 영업자나 이렇게 판매자 같은 이런 영세한 이런 사람들한테 자료를 뭐 여기도 내고 저기도 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관끼리 한쪽에 식약처장한테 줬으니까 알아서 나눠 가져라, 이 뜻이고요. 제14조는 6항까지 보면 됩니다. 7항은 뭐 기타 내용은 뭐 총리령에서 더 자세히 밝힌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더 자세하고 친절한 사례 중심의 정보는 50가지 암기 비법이 있는 지한쌤의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 책에 아주 상세히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례랑 중심돼서 이제 중점적으로 굉장히 쉽게 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책도 암기 비법도 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참고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